작년 국산차 판매량 중에서 가장 처참했던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아마 대부분 쌍용차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면 사실 점유율이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르노코리아가 4.3%로 가장 높았고요. 쌍용이 4%, 그리고 가장 처참했던 건 쉐보레입니다. 4%도 못 넘었거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록된 판매량도 볼까요? 꽤 흥미롭습니다. 일단 기아가 현대차를 이겼고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중에선 쌍용차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르노코리아는 3.5%였고 쉐보레는 고작 2.4%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쉐보레는 확실하게 수입차 전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수입차 협회 등록도 마쳤다 했고 카워카잼 사장이 노조한테 날린 경우도 그렇고 국내 공장도 계속 폐쇄되고 있고 수입 판매되는 차의 비중도 압도적이니까요. 실제로 국산차 점유율로 따지면 꼴찌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차로 치면 BMW에 이어서 3위에 해당되는 숫자거든요. 이대로 현대차그룹이 경쟁 상대가 없어지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현대차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3천만원대 전기차, 그것도 완전 새로운 SUV를 공개했거든요. 이게 국내에 출시되면 어떨까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르노코리아와 쉐보레의 행보가 비슷한 듯 다릅니다. 르노코리아 포부가 일단 남달라 보이죠. 지리자동차랑 합작해서 신형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겉에서만 보면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글쎄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르노코리아 상황이 어떤가요? SM6는 출시됐을 때만 반짝 잘 팔리다가 그 뒤로는 판매가 부진하죠. 지금 기록하고 있는 판매량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QM6는 LPG 모델을 도입한 이후로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곧 스포티지도 LPG 모델이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거죠. 사실 QM6 LPG 모델은 렉스턴 스포츠 같은 위치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경쟁 모델을 만들지도 않고 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위치, 그래서 잘 팔리는 그런 차라는 겁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기아가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하는 순간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QM6 LPG 모델도 스포티지가 LPG 모델을 도입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도 SM6랑 QM6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발 단계라면서요. 우리나라를 신차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 후보로 지정해준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출시가 너무 늦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신차를 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앞으로 출시된 신차가 2024년에 나오는 전기차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르노코리아는 현재로선 기대치가 너무 낮고요. 기대치를 끌어올리려면 몇 년까지 몇 종의 신차를 출시한다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도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야 판매량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쉐보레는 좀 의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차들만 보면 굳이 수입차 전략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판매량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전만큼은 한창 말리부터 잘 팔리고 해서 소나타를 위협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이때 쉐보레의 점유율이 11.6%나 됐거든요. 10%까지는 아니더라도 8% 이상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한국 GM의 신차 출시 계획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미 올해 초에 국내에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을 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다? 국내 생산 비중은 줄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시장을 아예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일단 GM 그룹 차원으로 보면 2025년까지 41조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GM은 이 중에서 10종을 국내에 출시한다는 거고요. 이 신차들 중에 신형 볼트가 이미 출시됐고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차입니다. 이코녹스 EV죠. 이코녹스 하면 실패한 차라는 수식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한창 말리부의 고전이 시작되고 있을 때 쉐보레를 한 방에 보내버린 차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출시 때부터 소렌토랑 QM6 같은 차를 경쟁 상대로 지목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포지션도 애매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가격도 착하지 못했고 디자인, 인테리어, 심지어 옵션까지 모든 게 별로였습니다. 시장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건데, 이런 걸 보면 한국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출시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도 안 팔려서 도로에서 보면 로또 사야 하는 차라는 농담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래서 이코녹스라는 이름 때문에 이 차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코녹스 EV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저는 블레이저 있죠. 그렇게 국내에 출시해달라고 난리인 차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블레이저보다 얘가 더 좋은데요. 이게 이코녹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하지만 내연기관 이코녹스와는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내연기관 이코녹스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됐고요. 국내에는 6월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젤 엔진을 버리고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합니다. 이코녹스 EV는 뼈대부터 다릅니다. GM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DV3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EGMP 플랫폼처럼 스케이트보드 형태인 게 특징이고, 캐딜락 리릭을 시작으로 캐딜락 셀러스틱, 블레이저 EV, 심지어 PBV 형태의 차에도 쓰일 플랫폼입니다. 아직 국내 인증 주행거리는 없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483km거든요. EV6 미국 기준 주행거리가 499km잖아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 EV6가 475km니까 이코녹스 EV는 정말 못해도 450km 이상은 인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디자인이나 스펙은 이미 성공입니다. 완전 새로운 차이기도 하고 GM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만들어온 브랜드라서 꽤 믿을만 하죠. 그런데 저는 디자인이나 스펙보다 가격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 판매 가격이 3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8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아니 전기차가, 그것도 SUV 전기차가 3천만 원대면 완전 땡큐죠. EV6도 미국 판매 가격이 4만 900달러부터거든요. 우리 돈으로 보면 거의 5,200만 원 수준인데 얘보다 훨씬 싸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수입 판매된다는 걸 감안해서 진짜 넉넉하게 4,500만 원으로 출시된다고 생각해볼까요? 보조금 100% 기준을 충족하니까 700만 원을 받으면 3,800만 원에 사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쉐보레가 왜 이럴까 싶으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3를 보급형으로 내놓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해준 고마운 차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를 잡으려면 파격적인 가격은 필수입니다. 제가 항상 쌍용차 이야기를 할 때 소환하는 박리담의 전략을 파격적으로 가져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코녹스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처참해서 그렇지 미국에서는 원래 잘 팔리는 차거든요. 이 차의 전기차 버전이 가격까지 착하게 나왔고 플랫폼도 새로운 걸 쓰고 심지어 디자인도 멋있어요. 미국 소비자들이 이 차를 안 살 이유가 없죠. 쉐보레 임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보면 GM이 과거 내연기관차 시절처럼 전기차 시장의 리더가 될 거라고 믿고 테슬라를 추월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테슬라를 잡겠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런 계획과 전략이라면 한국에서 비싸게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GM이 진짜 작정한 것 같긴 합니다. 실버라도 EV 있죠. 이게 콜로라도보다 훨씬 큰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잖아요. 얘도 미국 가격이 39,9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고 모델 3보다 저렴합니다. 이코녹스 EV를 시작으로 캐딜락 리릭, 블레이저 EV 이런 차들까지 국내에 출시하면, 그리고 가격까지 착하게 들어오면 한국 GM은 진짜 박수 쳐줘도 된다고 보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구하고 있어서 그렇지 배터리 기술력이나 충전 기술력만큼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누가 먼저 가격을 떨어뜨리냐가 시장 판도를 바꾸고 점유율을 휩쓸 겁니다. GM이 지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이코녹스 EV랑 블레이저 EV 정도면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이 정도가 딱 겹칩니다. 얘네는 아직 전기차가 없습니다. 지금 소나타를 시작으로 팰리세이드, 모하비, 심지어 잘 팔리는 K5도 단종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네는 곧 전기차로 전환되거나 아이오닉 7이나 EV9 같은 차들이 빈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스포티지나 소렌토급 전기차는 없고 나중에 출시한다 해도 가격 경쟁력까지 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라서 아무리 국내 시장이라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타오도 최근에 최상위 트림만 들여오면서 가격은 미국보다 저렴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가격으로 뒤통수 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보조금을 포함해도 미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글쎄요, 말 그대로 대중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타오처럼 최상위 모델만 들여오면서 가격을 높게 잡거나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한국 배정 물량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수요 대응에 실패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유율 상승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는 쉐보레는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코녹스 EV는 트림이 2개뿐입니다. 그 와중에 상위 트림은 고성능 모델입니다. 고성능 모델이면 당연히 주행거리도 짧을 거고 가격까지 비싸다, 이걸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만 보면 조건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미국 출시는 내년 상반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습니다. 미국 출시가 내년 상반기면 국내에는 내년 여름이나 늦어도 겨울 전에만 출시해주면 신차 효과도 오래 가져가면서 점유율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